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업소득 할 차례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금융소득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종합과세되는 소득에는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빼면 소득 금액이 나온다는 거, 요건 앞으로 연말정산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 소득 금액이라는 네 글자 굉장히 중요해요. 소득하고 소득 금액은 다르다.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소득에서 경비를 빼면 소득 금액이라는 네 글자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 한번 볼게요. 이자 소득에서 자, 필요 경비 자,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은 필요 경비가 없어요. 인정되지 않아요. 불로소득, 가만히 있어도 그냥 소득이 생기는 거니까 이게 바로 이자 소득 금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배당 소득 금액이 되는 거지요. 각각의 경비가 없다. 그 다음에 2배 사업소득이죠. 이제 사업소득은 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에서 필요 경비가 있죠. 경비를 빼주죠. 필요 경비를 빼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사업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사업 소득 금액. 자, 2배 4 이제 근로소득이 있죠. 근로소득은 필요 경비를 빼주려고 했는데 필요 경비를 빼주려고 봤더니 어떤 현상이 있더라?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즉 예를 들어서 나는 양복을 하나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양복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과소비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밥 먹을 때도. 그러니까 이 경비를 쓰는 쪽쪽 전부 다 비싼 걸로만 할 거다 이런 얘기죠. 왜? 필요 경비로 인정을 다 해준다면. 그래서 필요 경비처럼 여기서 경비를 빼주는데 필요 경비라고 하지 않고 표를 만들어 놨어요. 근로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소득공제 표를 만들어 놔서 그걸로 빼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온다. 이렇게. 자, 필요경비라고 말을 쓰는 것은 바로 사업소득이죠. 근로소득 공제라고 한다. 그 다음에 2배 4근 연기 이렇게 되어 있죠. 연금소득도 근로소득처럼 연금소득공제라는 표가 있어서 표로 의해서 연금 소득 금액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기타 소득도 뭐다? 필요 경비가 있죠. 이건 필요 경비라고 쓸 수 있어요. 필요 경비를 빼주면 기타 소득 금액이 된다. 여기서 이 소득 금액이라는 말, 요게 여러분, 자, 이자 소득 금액, 배당 소득 금액, 사업 소득 금액, 근로 소득 금액, 연금 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을 다 더해서 종합 소득 금액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이렇게 종합 소득 금액, 이렇게. 이게 종합 과세되는 소득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자 배당은 자, 뭐가 없다? 필요 경비가 없다. 2배 4근 연기 종합과세되는 소득 중에서 지금 이제 사업소득 들어갈 차례입니다. 사업소득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업소득의 정의.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거기 사업소득의 범위 나와 있는데 사업소득의 범위 농업, 광업, 제조업 뭐 이런 걸 뭐 외우겠습니까? 이렇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 하면서 얻어지는 소득이 사업소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사업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사업소득 이것은 알아놔야 되겠습니다. 비과세 이런 것들은 세금 없다 이런 얘기죠. 자, 1번 논밭을 작물 생산, 논이나 밭을 작물 생산, 그러니까 농사를 이용하고 있을 때, 농사를 짓고 있을 때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다. 그 다음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나의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가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내 집을 세를 주고 다른 데 가고 내가 세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집이 어찌됐든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따른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비과세다. 단 어떨 때 과세한다는 거예요? 기준 시가가 얼마? 9억 원을 초과하는 비싼 고급 주택을 우리가 임대소득에서 이런 것들은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죠. 비과세가 안 된다. 비싼 것은 기준 시가가 얼마? 9억 원 초과하는 주택. 그 다음에 농어가 부업소득, 농사지면서 부업으로 뭐 한다? 부업하는 거. 이렇게 가축을 키운다든지 이렇게 돼지 몇 마리 키운다든지 소 이렇게 몇 마리 키운다든지 닭 몇 마리 키운다든지 많은 양 예를 들어서 몇백 마리 전문적으로 키우는 것은 아니고 부업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비과세하겠다. 그 다음에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것도 비과세. 조림기간 자연림이 아니라 조림. 자, 산에서 나무를 이렇게 5년 이상 조림했다면 그것을 5년 이상 그래서 벌채 해갖고 팔았어요. 그 나무를 팔아가지고서 발생되는 소득 중에서 600만 원 이하까지 600만 원까지는 다 같이 뭔 과세? 비과세. 그 다음에 어로업 고기 작업 잡아오는 거 발생하는 소득 그런 것들은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보겠다. 사업소득 금액은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죠. 필요경비를 빼면 사업소득 금액이 나온다. 과세 방법의 원천징수 봅니다. 원천징수 의료보건용역은 3%, 인적용역 3%,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은 20%, 봉사료 동그라미 5%.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다 같이 무슨 과세? 분리과세.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납세 의무로서 정결된다.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정결되는 것이 분리과세라고 그랬죠. 세금 떼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규모 주택 임대 소득은 분리과세 하나. 그 외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종합과세한다. 그 외 소규모 말고 그 외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종합과세한다. 다음 사업소득은 지금 여기서는 간단하게 나왔어요. 간단하게 나왔는데 자, 우리 시험에서는 크게 요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고요. 공부한 게 뭐가 있어요? 사업소득의 비과세 소득 요 정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의료보건 영역이나 봉사료, 의료보건 영역은 3%, 봉사료는 5%요 정도. 다음은 근로소득을 봅니다. 자, 근로소득도 우리가 이제 TAT 2급이나 세무 2급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근로소득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 여기에 시험 범위가 상당히 소득세법에서 많이 차지하는 분야죠. 근로소득 여기서는 필요경비라고 쓰지 않고 근로소득 공제로 해준다. 자, 근로소득의 정의. 근로소득은 고용계약,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 제공을 하고 받는 급여를 말한다. 근로소득의 범위가 나와 있죠. 근로소득의 범위 쭉 보시고 그런 것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은 전부가 다 근로소득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죠. 종업원, 기밀비,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일호금, 개업 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급식 수당, 근로수당, 가족수당 각각의 수당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근로소득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고 여기서 중요한 게 생각되는 것은 비과세 근로소득을 중점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과세 이런 것들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겠다. 과세되지 하지 않겠다. 일숙직료, 숙직비. 그 다음에 식대 별표시, 식대 아주 잘 나오죠.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 단 현물 급식은 전액 비과세. 그러니까 밥은 주는 것은 전부가 다 비과세입니다. 돈 주는 것은 돈으로 밥 사 먹으라고 돈 주는 것은 얼마까지 비과세하고 10만 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예를 들어서 식대를 100만 원 줬다. 그러면 얼마까지만 비과세한다? 10만 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차이 나는 90만 원은 과세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4대 보험 회사 부담금.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 절반은 종업원이 부담하고 절반은 회사가 부담해 주는 거 그것을 말하는 거죠. 비과세. 그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의 별표시.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인데 자, 이 조건이 있어요.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차량이 본인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회사 업무에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출퇴근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 회사 업무에 이용하면서 또 조건이 뭐예요?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월 얼마 20만 원까지는 받는 것은 자가운전 보조금으로서 비과세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본인 업무 차량해야 하지요. 그 다음에 업무에 이용해야 하지요. 그리고 실제 여비를 받지 않아야 돼요. 실제 여비를 받지 않았을 때 월 얼마까지는 비과세한다? 20만 원까지는 비과세한다. 그 다음에 이월비 자녀 보육수당의 별표시. 자녀 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 출산 6세 이하 동그라미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얼마 10만 원 이내의 금액 10만 원까지는 6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데 힘들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알고 얼마까지 10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겠다. 육아휴직수당, 실업급여,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근로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그것도 비과세다. 연구활동비 20만 원까지 비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 별표시. 야간 근로수당은 누구한테만 생산직 사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다. 사무직은 과세예요. 생산직 비과세 다 비과세냐?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생산직 한번 볼까요? 공장, 광산 등 생산직에 종사하며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로서 이것도 개정된 얘기입니다. 월정 급여가 210만 원 이하. 월정 급여가 얼마 이하? 210만 원 이하. 월 210만 원 이하고 직전 과세 기간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월정 급여가 얼마고 21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가 얼마 이하?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 근로수당이다. 그리고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연 240만 원. 요거까지 알아놔야 돼요. 월정 급여가 얼마? 210만 원. 그리고 직전 과세 기간에 총 급여가 얼마 이하? 3천만 원 이하. 요거까지 알아야 되겠죠. 다음 직무 발명 보상금. 종업원 등이 직무 발명 등으로 사용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 이하의 금액, 요것도 비과세. 직무 발명 보상금 500만 원 이하 금액. 국외 근로수당도 비과세입니다. 국외 근로수당은 외국에서 보는 거 고생한다고 월 100만 원 비과세인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애황, 선박, 여러분 국외 건설 현장에서 하면 더 고생한다. 그래서 여러분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 그 다음에 처우 개선비, 취재수당, 벽지수당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비과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에서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 이것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여러분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근로소득 금액 계산하는 방법 봐봐요. 근로소득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는 바로 밑에 나와 있죠. 자, 근로소득 공제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일반 근로자 500만 원까지는 총 급여액의 70%, 1,500만 원까지는 40%, 4,500만 원까지는 15%, 1억 원까지는 5%, 1억 원 초과는 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이제 계산한다 이런 얘기죠. 근로소득 공제. 다음 일용 근로자는 총 급여액에서 1일 15만 원을 공제한다. 미출자. 일용 근로자는 여러분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배웠지요. 하루 일당이 얼마라고? 15만 원까지 공제해 준다. 그러니까 하루에 15만 원 일당, 일용직이 15만 원 번다. 그러면 세금 떼는 건 하나도 없겠네요. 그렇죠? 15만 원에서 15만 원을 빼면 0이니까 과세 대상이 아무것도 없지요. 다음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 봅니다.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는 자, 급여 근로를 제공하는 날,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잉여금 처분 결의일, 그 다음에 인정상여, 근로를 제공하는 날, 인정상여는 근로를 제공하는 날,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선택권, 주식 매수 선택권은 여러분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는 날.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능한 사람을 우리 회사에 초빙을 해요. 초빙을 할 때 지금은 내가 월급을 많이 주지 못하지만 회사가 잘 됐을 때에는 그 사람한테 보상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 모셔온 분에게 유능한 사람을.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주식을 10,000원짜리밖에 안 나가요. 예를 들어서 잘 못 나가니까. 네, 우리 회사 주식이 10,000원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가 잘 나가면 운영을 해서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회사가 빛나게 만들어 놓는다면 이 회사 주식이 예를 들어서 오를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오를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주식을 10,000원짜리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가더라도 100만 원 한 주당 100만 원 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요걸 10,000원에 살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런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보세요. 100만 원 가더라도 나는 한 주당 얼마에 살 수 있는 능력이 권한이 있는 거예요? 10,000원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능력이 있다면 열심히 와갖고 일을 하겠죠. 그래서 향상시켰죠. 회사를. 그러면 자, 행사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단 얘기예요? 한 주당 100만 원짜리를 10,000원에 일단은 구입했다. 이게 행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한 날 이렇게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정상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한 날, 이렇게 수입 시기, 이런 것도 시험에 좀 나오니까 좀 알아두시고,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 근로소득, 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한다. 일반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간이세액표, 아까 그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조그맣게 표를 만들어 놔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한다. 그러니까 정산은 언제 한다? 2월에 연말정산 하잖아요. 그래서 과부족을 정산해서 세금을 적게 걷었다면 추가적으로 내야 하지만 대부분 세금을 어떻게 해요? 환급을 받게 되죠. 세금을 너무나 많이 냈어요. 그래서 환급을 받게 된다. 그거에 나와 있네요. 주의.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 합계액과 우리가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에 근로소득세를 종합해서 산출한 근로소득세를 대조하여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이다. 너무나 많이 냈다면, 내가 실제로 내야 할 금액보다 너무나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게 되지요. 다음,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일용근로자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분리과세라고 그랬죠.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이건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다. 다 같이 무슨 과세? 분리과세. 자, 종합과세 되지 않는다. 일용근로자 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랬는데, 일일 급여액, 예를 들어서 일일 급여가 1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하루 일당이 100만 원. 근데 여러분 요거 개정됐어요. 하루 근로소득공제 일당 15만 원을 공제한다 그랬어요. 일당 얼마 공제한다고? 15만 원을 공제한대요. 15만 원을. 일일. 그러면 자, 여기에 바로 일일 공제를 뺐죠. 바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여기에 바로 과세 표준이 됩니다. 과세 표준은 그러면 85만 원이 되나요? 과세 표준은 85만 원. 그 다음에 세율은 여러분 6%입니다. 곱하기 뭘 곱한다고요? 세율 곱합니다. 세율 가장 낮은 율은 우리가 몇 퍼센트라 그랬어요? 6%를 곱한다 이 말이야. 세율을 6% 곱하면 68에 48, 요거 35만 1,000원 나오나? 이게 바로 산출세액이 되는 거예요. 산출세액 얼마 나온다고요? 5만 1,000원. 자, 여기 일당을 빼는 거죠. 일당 15만 원 일당. 일당이 아니라 일일 공제액, 일일 15만 원 공제 준다 했어요. 자, 일일 15만 원 공제 과세 표준 이렇게 하면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산출세액 5만 1,000원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여기다가 뭘 뺀다고? 근로소득 세액공제 몇 프로? 55%를 공제해 준다고요. 55%를 어디에?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55%예요. 자, 산출세액이 55%. 산출세액이 얼마나 그랬어요? 5만 1,000원. 5만 1,000원에 55% 계산해 볼까? 5만 1,000원에 55%. 요걸 공제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5만 1,000원에 55%는 얼마 나와야? 28,050원. 28,050원을 빼준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근로소득 원천 징수할 세액
원천 징수할 세액. 원천 징수 할 세액. 이 사람한테 얼마 세금 떼야 하냐 이런 얘기지. 22,000 얼마? 950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실무적으로 여러분들 일용 근로자의 일급여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더라. 일당이. 그럼 하루에 15만 원을 공제하고 과세 표준이 나온다. 그래서 세율을 가장 낮은 율 6%를 곱한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여기서 근로소득세액 공제는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다가 여러분 45%를 한다 그러면 돼요. 산출세액에 곧바로 45% 하면 22,950원 나오죠. 산출세액에 55%를 뺀다는 얘기는 55%를 공제해 준다는 얘기는 45%를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22,950원 곧바로 나오죠. 또는 이렇게 더 빠른 방법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6% 곱하기 45% 이렇게 하면 더 쉬운 방법이 있고,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과세 표준, 실무에서는요 과세 표준 곱하기 요걸 두 개 곱해봐요. 그럼 곱해보세요. 그러면 2.7% 나와요. 그러면 과세 표준에다가 곧바로 2.7% 나오면 답이 곧바로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과세 표준이 지금 얼마 나와요? 85만 원 나오잖아요. 85만 원 곱하기 실무에서 2.7%, 그러면 22,950원 곧바로 이렇게 산출됩니다. 자, 2.7%가 왜 나왔냐면 여기서 6%하고 45%를 곱하니까 2.7%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산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 종합과세는 일반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종합소득에서 합산하여 과세 표준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근로소득만 있다. 그러면 과세 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왜 그럴까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우리가 2월 달에 연말정산 하잖아요. 연말정산한 거하고 5월 달에 확정 신고해야 할 금액과 똑같기 때문에 확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근로소득만 있다면 확정 신고할 필요가 없다. 5월 달에. 왜? 연말정산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근로소득까지 해봤습니다. 근로소득 중에서 여러분 일용근로소득은 뭐다? 완납적 원천징수로서 분리과세다. 무슨 과세다? 분리과세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정된 내용 중에 일당이 15만 원으로 공제하고 있더라. 그것이 개정된 내용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10만 원이었는데 지금 일당 공제 15만 원으로 개정됐다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연금소득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